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바입니다. 정말 부동산 집값이 하염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듯이 아주 밝은 성광을 가르면서 눈에 확 띌 정도로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죠. 지난주 하락 전환세에서 완전히 엑셀을 더욱 세게 밟는 추세라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부동산 집값 지표는 상당히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에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건 거의 현장 집값 하락 추세가 내리꽂히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도 덩달아서 그냥 아래로 처박히고 있죠. 이제 그 하락폭이 워낙 거세게 진행이 되다 보니 완전히 거꾸로선 막대 그래프가 좀처럼 이걸 뒤집을 만한 반등의 힘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하락세는 지난주 마이너스 전환에서 지하로 계속 진입 중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번 주 목요일 부동산 상승세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냥 대세 하락장 완전 굳히기에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죠.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지고 마치 집값 하락세가 그냥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부동산 상황과 결별을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터질 부동산 악재가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PF, 부동산 집값이 흔들거리면서 가장 시린 이빨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무리 파월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해도 지금의 한국 부동산 하락장은 자체적인 디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국내 문제가 위기의 극한 상황을 잔뜩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집값은 절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른 궤적으로 가기에는 이미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2024년도로 넘어가도 끝없는 하락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오후 3시쯤에 이게 불발이 된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거의 물 건너갈 가능성 커지고 있죠. 둔촌 일병 구하기가 한 번 더 어게인 재연이 되는 듯 했는데요. 과연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둔촌주공이 너무 투기적인 수요가 무순위 줍줍을 통해서 진입을 한 퍼센테이지가 많아서 무주택자와는 전혀 무관한 무순위 줍줍 시스템에서 당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문제죠.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그 목적이 전도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실수요 목적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도 잔금 처리 문제가 전세를 못 주게 되면 난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운 양상인데, 결국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숙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 될 수 없는 본인 스스로가 업고 가야 하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많은 거죠. 아무튼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토록 높게 보이던 비정상적인 집값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첫걸음일 뿐이고요. 본격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집값이 정상적으로 거품을 뺀 가격대로 시장에 나온다면 이제 PIR 지수, 집을 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연수 대폭 줄어들어야 되겠죠. 목요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가 완전히 하락 굳히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까지 내려가려고 서두르고 있죠. 이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12월 셋째 주도 올해 부동산 지표 중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하락 쪽으로 단단한 공고리를 치고 있습니다. 순살이 아니란 얘기죠. 정말 그래프만 봐도 개쩐다. 그동안의 엎치락 뒤치락이 거대한 2차 대세 하락장으로 바뀌어버린 느낌도 들고요. 참 집값 올 한 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네요. 정말 주식시장 방불케 할 만큼의 주말 단위 집값 변동성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심리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쫄깃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하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 부동산 역사상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집값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강남 집값이 완전히 물때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완전 그냥 모든 곳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향해 내리꽂히고 있죠. 집값 정상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21일 날짜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12월 18일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가격지수는 완전히 뭐 북극 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후덜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파괴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언제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이후로 낙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뭐 전세가 올라간다고 분위기를 띄웠는데 일률적인 패턴으로 상승폭 감소, 매매가격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지수도 뭐 머지않아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폭을 한층 더 키우고 있고요. 강북, 강남 공통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죠. 야, 어떡하냐? 상반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에 몰빵한 사람들은 정말 아득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속이 쓰릴 것 같죠. 다음 주에도 더욱 서울이 확실한 마이너스 골이 깊어질 이유는 거래량이 오늘 12월 21일 날짜로 11월 거래가 1767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일주일 동안 150건밖에 늘지 않은 추세죠.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죽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쪼그라드니까 매물은 홍수가 나서 역류가 일어나고 있죠. 집은 터져 나오고 있고 가격은 아슬아슬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을 사주려 하겠습니까? 당연 집값 하락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선 매수자 관망세도 뭐 1mm도 움직일 생각 안 할 겁니다. 이미 뭐 부동산 시장 승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매수자가 뭐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매도자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뭐 한겨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지수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8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인천은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추홀, 계양구 쪽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특히 송도는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반토막 거래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권도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해서 이번 주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0.05에서 마이너스 0.06포인트로 하락.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경기도 집값 낙폭도 상당히 두텁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은 뭐 더 심각한 편이고요. 부산이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8 보합 추세지만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더 아래로 널뛰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지표가 잠깐 멈춰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산 하락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집값 빠지는 소리가 정말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대구도 가세에서 마이너스 0.06에서 0.08로 하락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가 이렇게 맥을 못 추면 결국 다른 지방광역시도 똑같은 양상으로 하락 추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역시도 하락세인데 조금은 하락 보폭을 죽이고 있기는 하지만 세종 상당히 심각한 장기 하향 추세로 갈 가능성 높은 곳입니다. 막대 그래프만 봐도 뭐 전국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더욱 하락의 골 깊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5에서 0.06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이너스 0.03에서 0.04 서울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본격 하락 전환했죠. 3주 전까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현장 거래는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릴 만큼 두께가 두툼할 정도로 그 낙폭의 범위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뭐 유유라는 문자가 생각이 날 정도로 뚜렷한 하락세가 일정한 보폭으로 뚝뚝 부동산 집값의 담보 가치를 허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2월 본격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2024년도 1월에도 여전히 가속을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지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는 거의 놀이공원 궤도 열차의 속도를 늦추면서 내년도 역시 집값을 위협하게 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집값 정상화를 위한 스탠스입니다. 안 사려고 버티는 매수자만큼 매도자에게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에 호구되지 말고 정상가의 선택지를 둘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대부분이 매수는 포기, 전월세로 이미 방향을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죠. 그러니 당연히 매매 시장은 집 살 사람 증발을 해버린 거고요. 그렇다면 전세 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던 것과는 달리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죠. 서울이 0.11에서 0.11로 보합세 보였습니다. 전주와 비슷한 양상인데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전세 오른다는 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죠. 수요가 집중된 선호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핀셋 지역에만 오르는 건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전세가도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 띄우기만 없다면 매매가 하락세와 동반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그동안 집값 다시 오를 거라는 사람들 논리가 전세가가 꼿꼿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전세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가를 담보해 줄 만큼의 강력한 전세가 반등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0.02에서 0.01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평구 쪽 위주로 약간의 상승보합 전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인천은 전세 가격 지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마이너스 궤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0.12에서 0.11로 상승폭이 감소 추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인천과 경기권은 역전세와 깡통정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올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시장 역시 약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은 대구가 역시 매매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가격 지수에서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6 대폭적인 하향세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요. 여기는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산도 이미 전세가는 마이너스를 찍은 지 오래인데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정도죠. 세종 역시도 마이너스 0.10에서 0.15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승폭 감소로 가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월 셋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완전히 꺾이고 지하실문을 개방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지하실 2층문을 따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마 반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까지도 이제 뚜렷한 하락세로 집값 추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매매가 변동률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이 마이너스 폭 더욱더 커지게 됐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네요. 상승세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집값 추이의 관건은 금리라고들 하는데 지금 한국은 양적 완화를 하기엔 이미 강을 건너버렸고 우리는 2023년도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풀어서 금리 낮추고 그 어려운 양적 긴축과는 결을 달리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라는 봄은 영영 가버린 상황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 상생금융 분위기 잡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금리 혜택으로 가는 장기 레이스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금 융통의 한계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 거죠. 일단 워낙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잖아요. 은행이 사업장인데 어떻게 정책금리를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영업해야 정상인 거지. 남의 밥그릇 챙겨주는 자선단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지상과제인 금융회사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양적 완화로 들어가기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1876조 원. 한국경제 급소죠. 그것도 전세보증금 부채는 뺀 수치입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2900조에 이르는 거의 30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건드리면 푹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치. 소득의 상당액을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허울뿐인 실질소득.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 낮춰서 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당체 경제지표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게 개인에게는 전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을 내긴 했지만 이걸 쳐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냥 빚 갚다 볼일 다 보게 생기는 맷돌 인생. 그렇게 인생 전체를 돌리고 돌려서 갈아 넣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의 시대는 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곳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찾아올 건 분명해 보이고요. 40%는 쉽게 빠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서는 부채는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와 더불어서 이금융권의 부실, 게다가 개인의 부채가 악성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로 얽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 위기로 인해서 집값 추락세는 정말 벗어나기 힘든 궤적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잘만 지켜보시면 분명한 로드맵이 보일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 오늘 발표된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장이 이젠 대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속이 붙게 될 겁니다.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 경제지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관심사일 정도로 2024년도가 밝아도 여전히 집값 하락세는 밟지 않은 어두운 지하실 쪽으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